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현대천고등학교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천고등학교 입학홍보부장 임지훈입니다. 오늘 순서는 현대천고등학교 소개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결과 안내, 2026학년도 입학 전형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및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천고등학교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대천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서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나 탐구 역량, 도전 정신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시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의 교훈은 창조하는 미래인 도전하는 세계인입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는 시대의 중심이 될 인재를 육성한다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항상 신경 쓰는 것은 창조와 도전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도전 정신을 발휘해서 학업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진로나 진학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친구들을 많이 선발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180여 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교에는 총 550여 명 정도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요. 지금은 538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한 반에 30여 명 정도로 배치를 해서 6학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학년이 되면 학급당 인원수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7학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교직원 현황을 보시면 교직원의 교장 교감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55명의 교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학생 수가 10명 이하가 되는데요. 이 수치는 전국 단위로서도 그렇고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개개별 지도라든지 학생들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등학교 같으면은 선생님당 일주일에 수업 시수가 한 16차시 정도에서 많으면 20차시 정도까지도 진행이 되는데 본교는 한 선생님당 일주일에 12차시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수업의 질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전국 단위 자사고로서 심화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과후 수업, 그다음에 무학년 수업 같은 새로운 수업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시간이 조금 충분히 배정될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수준 높은 방과후 수업, 또 심화 수업도 그냥 이름만 심화 수업이 아니라 그 교과에 맞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숙사 사감 선생님도 8분을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학교를 마치고 또는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기숙사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고 혹여나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아프거나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있을 때도 이렇게 기숙사 사감 선생님들 동행하에 응급실을 간다거나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일과 소개입니다. 학교 일과를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 학교에 지원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학교의 일과를 먼저 알고 나서 어느 정도 각오를 다졌으면 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먼저 보시면 기상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중학생들이 6시 30분에 일어나는 친구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학교를 좀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좀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조금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어나서 세면하고 친구 정리를 다 끝내고 이제 아침은 6시 50분부터 7시 40분까지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입시를 완료해서 조회가 끝나고 나서 7시부터 4교시까지 수업이 각각 50분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중식은 3학년, 2학년, 1학년 순서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70분 정도로 좀 여유 있게 두고 있습니다. 5교시부터 7교시까지는 다시 정규 수업 50분간 진행이 되고 청소 이후에는 8교시, 9교시를 진행합니다. 8교시, 9교시는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이제 하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수업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월요일하고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에는 방과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수요일에는 무학년 심화 수업 3차씩 그리고 목요일에는 자율 동아리 활동하고 창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수요일에 무학년 심화 같은 수업은
3차 시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8, 9교시뿐만이 아니라 석식 이후에 한 차시 더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년별로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탐색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탐구 활동, 아니면 스터디 활동 같은 것들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석식 이후에는 이제 자습이 시작이 되는데, 1, 2, 3학년 모두 동일하게 7시 40분부터 정규 자율학습 시간이 시작이 되지만, 3학년은 식사 시간이 조금 빠르기 때문에 7시 10분부터 조금 자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은 조금 더 자습 시간이 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습 시간이 실제로 3차시긴 하지만 70분 그리고 40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자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올 때 일단 자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꼭 한번 생각해 주시고 보면은 이 시간을 조금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시까지 자습을 모두 마치고 나서는 기숙사에서 11시 30분에 점호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소등은 1시에 됩니다. 1시가 되면 그 전원이 내려가니까 전까지 취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에는 기상 시간이 30분 더 늦어져서 이제 7시에 기상을 하게 되고요. 조식을 먹고 자습 1차 시부터 이제 자습 5차 시까지 진행됩니다. 따라서 평일도 자습도 자습이지만 주말 자습도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습을 운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매일 그냥 학원을 가고 학원에서 시키는 공부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숙제 같은 것만 했던 학생이라면 조금 학습 그 태도라든지 학습 방법을 좀 바꿔서 본인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연습을 조금 해두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자습 시간을 보면 아시겠지만 1차 시가 80분, 2차 시가 100분, 그리고 70분, 100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은 수능 시간표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주말에는 수능 시간표에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특히나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준비한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시간에 맞춰서 풀이하면서 수능 역량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이렇게 계속 자습을 하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일요일 4차 시에는 자율 동아리 활동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자율 활동은 보통 이제 체육 활동이라든지 뭐 밴드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다시 기분을 조금 전환하고 다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5차시 6시까지 모두 끝나면 석식이 있고요. 석식 이후에는 이제 자유시간입니다. 그래서 밖에 외출을 해도 되고 했다가 이제 10시까지 기숙사로 다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말까지 자습을 운영하면 집에는 언제 가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주말에는 지금 매달 1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기가로서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총 갈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이제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기가 시간은 금요일 5시부터 일요일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들어와서 기숙사에서 점호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금요일 날 5시에 나가기 힘든 친구들은 여기 토요일 날 오전에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전국 최고의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장학제도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운 장학생 작년 기준으로 251명이 총 3억 4천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아갔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금액은 바로 성적 장학생입니다. 학기별로 등급에 따른 백분위를 가지고 성적을 내고 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최고의 성적 우수자는 전액 장학금,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이제 반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공계 우수 장학금은 이공계 우수 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공납금과 플러스 기숙사비까지 준비하고 있는 장학금입니다. 네, 그리고 활동 우수 장학금은 성적뿐만이 아니라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인성 실전에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고 독서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독서 활동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GLS 장학금은 2학년 때 가는 GLS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요. GLS 장학생이 선발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당 500만 원 내외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났던 기사인데 2024학년도 전국 자사고 1인당 장학금 1위가 이제 본교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6만 원의 장학금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대학교는 개인당 60만 원 정도 최고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실 모든 학생이 받는 그 장학금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실제로 받는 친구들은 거의 이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사가 났는데요. 늘 대입 기준에서 진학 결과를 봤을 때 인원수로 그 순위를 많이 매깁니다. 그래서 본교는 인원수가 굉장히 작은 편이죠. 그래서 180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자사고에 비해서 인원이 좀 작아서 수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 기사에 보면 비율, 즉 전체 학생 대비 합격 비율을 가지고 내면서 학교가 조금 순위에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서울대하고 의대 합격생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국에서 3위 정말 많이 보냈죠. 그래서 60% 정도의 학생들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의학 계열로만 해도 숫자로만 따져도 아마 6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늘 순위권에 있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좋은 진학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입학 설명회에 오시면 학교를 한번 둘러보실 텐데 학교 입학 설명회에 좀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학교 모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관의 모습이고요. 본관은 이렇게 제 전면에 보이는 모습이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T자처럼 생겼습니다. T자.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부분은 이렇게 관리동이라고 해서 교무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과학실, 특별활동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학년실이 각각의 학급 교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여기 남쪽이고요. 남쪽에 있는 이 공원 쪽인데 공원에서 학생들이 공연도 하고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실입니다. 도서실 학생들의 독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고 있고요. 또 공부만 하다 보면 좀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청운 쉼터 매점이죠. 여기 끝에 부분이 매점인데 지금 이제 세븐일레븐 무인 매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교가 이제 특강도 많이 진행이 되고 선택 과목에 따라서 학생 수가 많은 과목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학년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대강의실과 50여 명 정도 수업을 할 수 있는 중강의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층에 있는 영어 전용 교실은 원어민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1층에 생활체육실에 보면 저희 1학년 때 체육을 2시간 듣는데 그 중에 1시간이 검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검도를 배우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렇게 검도복을 모두 입지는 않고 체육복을 입고 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독실입니다. 정독실은 본교 5층에 있고요. 2학년, 3학년이 되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본인 개인 자리에 앉아서 자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이렇게 사물함도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교실에 있는 사물함과 여기 있는 사물함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납을 할 수 있고 또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인 자리 말고 여기 끝에 중간에 보면 이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가지고 수행평가라든지 탐구활동 같은 것들을 할 때 노트북을 쓰게 되면 조금 소란스러울 수 있어서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청운학사의 모습입니다. 청운학사 이렇게 로비의 모습이고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끝나면 친구들이 여기 많이 모여서 간식도 많이 먹고 많이 청운학사는 기본적으로 2인 1실이고요. 여기 침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옷장이 하나 있고 침대 있고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2인 1실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더군다나 사실 학교의 자습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면 사실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시간보다는 바로 씻고 자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본인의 이제 컨디션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맨그 꼭대기 층에는 이렇게 체력 단련실도 마련해놔서 언제든지 가서 체력 단련할 수 있고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본교 옆에도 체력 단련실 한 개가 더 있어서 기숙사에서 나온 이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차별화된 교육 과정과 자기주도적 학생 활동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상 특색 있는 교육과정들을 5개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산 정주영학, 그다음에 교육과정 소개드리고요. 그다음에 창의인재 특강, 그다음에 독서 프로그램 안내, 그다음에 이공계 우수인재 전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주영학은 1학년 1학기에 실시하고요. 한 일주일에 한 차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강과 주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제일 첫 번째로 학생들이 도전 정신을 조금 배우고 탐구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진로 탐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계에서 뭐 탐구 활동을 뭐 성공을 해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 단계에서 많이 실패하고 또 좀 안 됐던 부분들을 또 개선시켜서 2, 3학년 때 또 발전된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큰 3년의 흐름 중에 가장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안내입니다. 지난해는 교육과정이 마련이 되는 시기가 조금 늦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1학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현재 1학년들이 받고 있는 수업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 교육과정도 지금의 틀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필수 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정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4시간씩 한 학기별로 4시간씩 수업을 듣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일반적으로 공통 수학 1, 2를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 나눠서 수업 듣는 반면에 본교는 이렇게 1학기에 두 과목을 모두 동시에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수강을 좀 빨리 마무리하게 되면 뒤에 이제 심화 수업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수능을 빨리 대비할 수도 있고 심화 수업을 통해서 조금 진로 역량을 키운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학기에는 이제 수능 과목인 대수 과목이 들어가게 되고요. 대수 과목 한 과목만 들으면 조금 시간이 좀 비기 때문에 고급 대수를 넣어놨습니다. 네, 고급 대수는 일반적으로 저 대학교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고시 외 과목으로서 조금 수준을 조금 낮춰서 개론적인 성격으로 다루고 있고요. 고급 대수에 대해서 지금 수업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내용을 좀 요청을 드려봤는데 과목 특성은 벡터와 행렬의 응용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선형 대수학의 개론 성격의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적분 내용 몰라도 되고요. 벡터와 행렬, 선형 대수학 같은 과목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컴퓨터 과학을 다루는데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로 역량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선행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통합수학이 이렇게 3학년 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통합수학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종합하고 수능을 또 조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3학년 때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영어에서는 조금 독특한 게 영어를 보시면 여기 이제 영어 1, 2가 있는데 그중에 영어 1을 저희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2를 수업하고요. 2학년 2학기 때는 영어 비판적 읽기라고 해서 이 과목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교과입니다. 그래서 교재도 직접 다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탐구 과목입니다. 탐구 과목에서 첫 번째로 한국사 과목은 2학년 때 이렇게 3시간, 3시간에서 몰아서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과목으로 지정된 통합사회 과목 한 학기씩 나눠서 듣고 통합과학도 한 학기씩 이렇게 나누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실험이 보통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듣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1학기에 모두 들은 이후에 2학기 때는 이렇게 물리 과목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좀 다양한 진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물리학 과목을 1학년 때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체육 과목은 여기 2시간씩 듣는데 이 2시간 중에 1시간은 검도 수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도 이렇게 3시간씩 교차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보시면 1학년 때는 선택 과목 여기 없고요. 이 2학년하고 이제 3학년에서 선택 과목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그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나온 대부분의 교육 과정, 대부분의 수업을 다 이렇게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다양한 교과를 듣고 교육 과정을 좀 개별화시키기도 하고 자기 진로 특성에 맞게 좀 수업을 직접 꾸려낼 수 있는 이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3학년 때 여기 보시면 사회 과목하고 과학 과목에 융합 과목이 있습니다. 이 융합 과목은 나머지 과목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이라서
3학년 때 이렇게 선택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내신에 좀 신경 쓰지 않고 좀 수능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것과 함께 다양한 심화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탐구 수업이나 선택 과목 수에서도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무학년 심화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학년 심화 과정은 앞에서 알려드렸듯이 수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고 8, 9, 10교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수강자가 한 명이라도 폐강 없이 모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여기는 없지만 작년에 이제 유기학 수업을 했는데 두 명이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을 때는 뭐 20명씩 수업을 듣기도 하고 이런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이 지금 현재 지금 1학기 때 개설된 과목이고요. 2학기 때 또 새로운 과목들이 개설을 돼서 학생들이 조금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2학년, 3학년들이 들을 수 있는 과학 과목으로 고급 물리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 이렇게 이제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요. 이 과목들이 이제는 3학년에 가면 이게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이 과목 대신 아무래도 조금 더 뭐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유기화, 그다음에 뭐 유전학 같은 조금 더 심화된 과목을 개설해서 2학년, 3학년 때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의인재 특강입니다. 창의인재 특강은 일반적인 학교에서 많이 이제 명사초청 특강이라든지 이런 특강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본교에서도 그런 특강들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과 더해서 이제 단순하게 1차 1회로 끝나는 특강이 학생들에게 좀 진로 역량을 키우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한 학기 특강을 전부 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그 특강일 자기의 진로나 진학에 맞추어서 이렇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특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미리 관련 분야에 대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탐구 활동이라든지 앞으로 할 탐구 활동에 어떤 기초가 되는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1학기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수업 개수가 조금은 좀 줄어든 모습이 보이는데 조금 수업 개수가 조금 줄어들었다 뿐이지 이 시간을 굉장히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630분 하는 수업 뭐 5차시 정도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뭐 한 2차시 이상 그리고 이런 실습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과목들을 편성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특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 활동입니다. 독서 활동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독서 클라이밍북 활동,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배정을 해서 학생들이 독서의 양을 좀 늘릴 수 있게, 그래서 차근차근 자기가 읽은 독서를 이렇게 쌓아가는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 이제 와글와글 독서마당은 한 학기에 운영을 하는데요. 한 20명 내외의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4차시에 걸쳐서 먼저 모여가지고 책을 선정하고 뭐 토론도 진행을 한 다음에 이게 북 큐레이션 활동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자를 모셔가지고 이렇게 특강까지 하면서 이 독서를 좀 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양적인 독서 활동은 독서 클라이밍 북으로 또 하나의 독서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는 와글와글 독서 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공계 우수인재 전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공계 우수인재 전형은 이공계 우수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따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이렇게 따로 구성을 하고요. 또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외에 있는 다양한 탐구 대회 같은 것들을 나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전담 교사를 배정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그림은 이 학생들의 탐구 활동을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도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대학에 있는 여러 가지 과학 탐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인솔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이공계 흡수 인재 전형으로 들어왔을 때 이공계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혹여라도 이 장학금 지원이 이렇게 좀 끊기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장학금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조금 미달되더라도 뭐 장학금만 주지 않는 것뿐이지 뭐 이런 활동을 갑자기 하지 않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또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성적을 좀 올리기 위한 보충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좀 도와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기주도적 학생 활동에 대한 안내입니다. 6가지 활동을 조금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로는 국외체험 연수활동 GLS 프로그램입니다. GLS 프로그램은 2학년들이 가는 프로젝트 활동이고요. 3명 이상의 그룹원들이 직접 계획을 한 프로젝트에 따라서 해외의 다양한 곳으로 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연구나 하고 싶은 탐구 활동, 탐색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한 9박 10일 정도의 기간을 가게 되는데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은 영국 자매교 GLS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국에 저희 자매 학교 헤이든 스쿨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같이 학교 생활도 좀 같이 하고 영국 인근의 다양한 탐구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선발을 통해서 장학금 규모는 최대 500만 원, 개인당 최대 500만 원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값하고 숙소비 이런 것들을 지급해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학상장 활동, TNL 활동입니다. 교학상장이란 이 무학년 심화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무학년 심화 수업이 본인의 진로하고 조금 맞지 않거나 또는 너무 계속 수업만 듣는 경우에 탐구 활동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자체적으로 좀 모여서 공동 목표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탐구와 토론, 실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활동이고요. 원래는 탐구 활동을 하게 되면 좀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약이 좀 있을 수 있는데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활동이다 보니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PTP 활동입니다. 동학년 또는 후배 학생들에게 본인이 잘하는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수업을 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직접 교재도 학생들이 많이 만들고 또 수업도 하면서 지금 가르치면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활용됐던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움 나눔의 날입니다. 배움 나눔의 날은 1학년 학생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1학년 2학기 때 울산 전체 중학교 학생들을 모집해서 토요일 오전에 뭐 시사, 독서,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토론 활동을 같이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진 재능을 조금 나누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 탐색 및 현대 청운인의 날입니다. 이 활동은 2학년 때 활동이고요. 2학년 활동이 1박 2일로 진행이 되는데, 첫째 날은, 서울 쪽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2학년 학생들하고 선배들하고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선배들의 특강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진로를 가진 또 같은 그 분야에 진학한 이 선배들하고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같이 경험도 얘기하고, 뭐 진학에 대한 또는 학습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뭐 자사고로서 가지는 굉장히 특징적인 활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더라도 그 인연을 계속 이어가면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는 그런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이니까 그 다음 2일차 날에는 본인이 직접 대학교나 연구소의 교수님들하고 연구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활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학교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문화탐방입니다. 1학년 때 가는 수학여행이고요. 수학여행은 제2 외국어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일본과 대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매 학교를 많이 맺어놨는데 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선물도 나누기도 하고 수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결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이슈와 또 뭐 의대 증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또 자사고에 대한 페이지도 없어지면서 경쟁률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총 180명 중에 총 지원자 420명으로 2.33대 1이었고요. 일반 전형은 2.6대 1 정도 됐습니다. 이 중에 남학생이 2.3, 2.4대 1 정도였고 여학생들이 한 2.8대 1, 2 정도 나와서 여학생들의 경쟁이 조금 더 치열했었습니다. 이공계 우수인재 전형은 6명 뽑는데 14명 지원해서 약 2대1 정도 지원 경쟁률을 보였고, 사회통합 전형은 지난해에 굉장히 많이 늘어서 36명을 선발했는데 지원자가 44명으로 미달 없이 모두 선발되었습니다.
지역별 인원을 보면 울산 지역에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합격생도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하고 경남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는 학생들도 학교 생활이 굉장히 뭐 힘들다거나 아니면 언어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고 충분히 만족하고 다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오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학교 생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입학 전형을 끝내고 나서 역량 평가를 합니다. 이 역량 평가는 사교육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같은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또 위촉한 위원들께서 이제 저희 입학 전형 전체를 살펴보면서 그 사교육 여부를 확인해 보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게 학생들이 직접 이 면접을 끝내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준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가 83%, 면접을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가 64%가 나와서 물론 이제 사교육 받은 친구들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 학교의 면접이라든지 그 선발 과정에서 사교육을 꼭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중학교 교육 과정에 충실을 했다면 선발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위해서 사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설문에서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거의 70%, 면접은 받지 않았다 50% 정도로 나타났고요. 실제로 이제 합격생들 중에서도 보면 이 비율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교육보다는 조금 더 중학교 교육과정이나 본인이 그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어떤 배움이 있었던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는 것이 더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26학년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교육감 승인 전이기 때문에 승인 이후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영돼서 승인받은 내용은 11월에 있는 최종 설명회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시기입니다. 모집 시기는 전국 단위로 선발을 하고 후기 선발이기 때문에 12월에 지원하시게 되고요. 실제로 원서 접수하는 날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모집 인원은 총 정원 내 180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의 138명은 남녀 구분해서 69명씩 선발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 배정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변경이 가능하긴 하지만 크게 변동 없이 아마 69명, 69명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공계 우수 인재 전형으로 6명 변동 없이 선발을 하고 사회통합 전형도 36명 변동 없이 모집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을 보시면 사회통합 전형에 기회균등 대상자 50% 이상을 우선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사회통합 전형을 설명드리면서 이 기회균등 대상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는 한 가지 전형에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과 뭐 일반 전형에 동시에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사회통합 전형에 떨어지면 뭐 일반 전형으로 선발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자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원 자격으로는 2026년 2월 중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가 되고요. 전형 부분별 지원 자격 보면 일반 전형은 본교 창학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 잠재 능력을 지닌 자, 그리고 이공계 우수 인재 전형에서는 본교 창학 정신을 구현할 수 있고 과학 및 이공계 계열의 특성화된 능력을 지닌 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공계 우수 인재 전형에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대학교 진학을 할 때 의지한 계열 다 포함해서 의학 계열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전형 지원 자격입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과 사회 다양성 전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기회균등 전형은 사회통합 전형 전체 36명 중에 50%, 즉 18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합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가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자녀 중 교육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밖의 기회 균등을 위해서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그 다음에 차차 상위 계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전형을 준비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 해당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생계 어려움이 생긴 경우 또는 가계 파산, 재산 압류 등의 상황인 경우가 있고요. 이런 상황인 경우에 그 증빙 사료를 제출하셔가지고 중학교 위원회를 거쳐서 고등학교 저희 입학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기획윤등 대상자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 통합 전형에는 사회 다양성 전형도 있는데요. 사회 다양성 전형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먼저, 가구 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에 준하는 가정. 이것과 함께 밑에 있는 11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하신다면 사회 다양성 전형을 지원하실 수 있고, 지난해부터 인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당하는 조건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동,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한이탈 주민 또는 자녀,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소년소녀 가장, 조성가정의 자녀, 순직, 군경, 소방관의 자녀,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데 이 다자녀 가구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 세 자녀 이상의 자녀일 때 첫째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세 자녀 이상의 자녀면 모두 되고요. 이때 이제 가구 원수 기준을 할 때 주민등록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해당하는데 여기에 조부모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더라도 조부모를 뺀 가구 원수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 총 7인 가구가 아니라 5인 가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 전체 학급수가 5학급 이하인 소규모 학교, 그리고 농어촌 지역 학교, 그 다음에 장애인의 자녀,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녀, 이렇게 이 조건에 해당하시면서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면 다양성 전형에 지원하실 수 있고요. 이 기준 중위소득 160%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1인 소득 기준보다는 보통 3인 아니면 다자녀 가구인 경우 5인 가족 소득 기준을 보시면 되고 만약에 부모님이 서로 각각 다른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져 있다면 이 혼합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2월에 제출을 하니까 11월부터 11월, 10월, 9월, 8월, 7월, 6월까지 해서 이제 6개월간의 평균 금액이 여기 기준에 부합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없었는데 나중에 요강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내용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입니다. 특례입학 대상자는 보통 2호가 많이 해당을 하시는데요. 먼저 보시면 2호는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재학하다가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1학기 이후에, 즉 2학기 이후에 이제 전입을 와서 지금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조건으로서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2년간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으니까요. 출입국 기록하고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특례 입학 대상자로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2025년 12월 25일까지 증빙서류, 이때 증빙서류는 학생부 같은 게 아니고요. 출입국 사무소 기록이라든지 그 학교의 성적표 같은 것들, 학교에 재학을 했다라는 증빙이니까요. 그걸 가지고 와서 본교에 꼭 방문을 하셔가지고 지원 자격이 있는지를 꼭 검토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형 방법입니다. 전형 단계는 2단계로 이루어지고 첫 번째 단계에서 학생 생활 기록부에 교과 성적 200점 만점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출결 성적은 이게 미인정 결석인 경우에 감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서류 평가, 서류는 제출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점수고요. 크게 편차가 생기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2단계에서 점수는 대면 면접을 통해서 점수차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두 단계를 합산해서 좀 최종 합격생을 선발을 하고 있고 1단계 선발에서는 2배수 내외를 선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면접을 볼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면접은 모두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2단계 실시하는 그 날짜에 시간 안에 모두 인원들을 볼 수 있다면 딱 끊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넘더라도 좀 선발을 하고 있고, 너무 1단계 성적이 낮은 친구들, 그래서 2단계를 통과를 하더라도 합격의 여부가 굉장히 불분명하다,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 제외하고는 모두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교과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1단계 교과 성적은 이렇게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에 성적을 모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모님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 한 학기가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이 반영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던데 이전에도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1학년 성적은 반영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반영 과목별 비율을 보면 국어가 27.5%, 영어도 27.5%, 수학을 35%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역사, 도덕, 과학 중에 한 과목을 택 1 해서 10% 반영을 하는데요. 이 선택은 매 학기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사회가 A고 나머지가 B면 사회를 선택하시고 2학기 때 역사가 A고 나머지가 B면 역사를 선택하시면 1단계에서는 이제 감점 없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공계 우수인재 전형은 국어하고 영어 비율이 조금 줄고요. 그 다음에 수학하고 과학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 공식입니다. 이 산출 공식은 저희가 점수나 어떤 그 중학교에서 퍼센테이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취도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이 A를 받았다 그러면 99점이라든지 아니면 91점이든지 동일하게 저희가 점수를 볼 수 없고요. A만 볼 수 있기 때문에 200점으로 환산을 하고 B인 경우에는 176점, C는 148점으로 이렇게 환산을 한 다음에 교과목 성취도 점수 곱하기 반영 비율. 반영 비율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반영 비율이고요. 이 반영 비율 곱하기 학기 반영 비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그 학기의 점수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산하면 200점으로 만점이 되고요. 네 과목을 반영하긴 하는데 이 네 과목 외에 반영하지 않는 과목인 경우에도 C를 받는 경우는 감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네 과목 이외에 C가 있으면 0.2점, D는 0.4점, E는 0.6점을 감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 예술 과목은 이제 A, B, C 세 단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단계에서 C를 받는 경우에는 0.4점씩 1단계에서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사회, 역사, 도덕, 과학 네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나머지 과목은 이렇게 반영을 완전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회가 A고 과학이 C다 그러면 C는 반영 외의 과목으로 들어가서 0.2점이 감점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출결 성적 감점입니다. 출결은 미인정 출결만 감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인정 결석이 있을 경우에 1점부터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인정 지각이나 조퇴 결과가 있을 경우에 3회를 하면 미인정 결석 1일로 간주해서 1점을 감점을 하고 있고 2회까지는 그래서 괜찮은 거죠. 네, 다음은 2단계 평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로 나뉘는데 먼저 서류 평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기주도 역량과 인성 역량입니다. 자기주도 역량은 학업 역량이라고 해서 저희가 교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나 나머지 이제 동아리 활동 이렇게 다양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 평가를 하고 있고요. 5명의 이 서류 평가 위원들이 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크게 뭐 문제가 없고 뭐 기록이나 이런 데 특이할 사항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감점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인성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의 내용을 보고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독서 그다음에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15점으로 총 30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평가들을 기반으로 해서 면접 문항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면접 평가는 총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자기주도 잠재 역량, 그리고 자기주도 학업 역량, 그리고 인성 역량 요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외 전형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전형은 일반 전형 학생들하고 똑같이 면접이나 뭐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5명 이내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례 입학 대상자 전형이고요. 특례 입학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중학교로 편입한 시기가 1학년 1학기 이후가 되고요. 2년 이상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들이 기준이고 또 부모와 함께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되어야 되니까 만약에 해당하는 조건이 되신다면 꼭 입학부로 전화하셔가지고 세부적으로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조금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동점자 처리 기준 순서입니다. 동점자가 1단계, 2단계 모두 점수를 합산했는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순서를 통해서 동점자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친구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하고 다르게 한 가지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에는 이 모든 단계에 앞서서 미인정 결과, 지각, 결석이 없는 학생을 먼저 동점자 합격 기준으로 이제 높이고 그 다음 만약에 뭐 모든 학생들이 미인정 결석이 없다면 다음 아래 순서에 따라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난해 요 선발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올해는 여기 영순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이 동점자 처리 기준에도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예정이긴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잠재 점수, 학업 역량 점수, 서류 평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점수를 조금 나눌 예정입니다. 나중에 최종 설명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형 일정입니다. 최초 모의 접수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의 접수는 본 접수와 상관이 없이 진행이 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의 접수를 해 주었습니다. 모의 접수를 하는 경우에 여기 저장된 자기소개서라든지 원서 같은 것들을 본 접수 때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의 접수를 해 주시면 좋고요. 꼭 모의 접수 하지 않아도 괜찮긴 합니다. 본 접수는 12월 8일부터 월요일 8시부터 수요일 12시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을 통해서 안내될 예정이고요. 본 학교에서 그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접수에 가끔씩 조금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제 그 접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접수가 이제 불가능해지거나 접수되지 않는다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혹시나 오류가 생기더라도 전화 주시면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제출은 원서 접수보다는 시간을 조금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지원을 하시고 서류 접수는 수요일 5시까지 우표 접수나 아니면은 직접 오셔가지고 서류를 제출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6일까지 해서 모든 원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원서 접수가 되면 이 모든 학생들의 접수한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2단계 면접 대상자는 금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 날은 그 다음 주인 목요일, 금요일에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어떤 학생들이 앞에 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학생들이 보통 앞에 많이 봤는데 작년에는 앞에 남학생들이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요 날짜는 남녀 학생에 따라서 또는 전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그 다음 주 26일 17시가 되고요. 합격자 소집은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합격자 소집도 저희 중학교 졸업식이랑 많이 겹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화요일이나 뭐 수요일, 목요일 아니라 이제 월요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때 꼭 오셔야 되니까요. 올해는 졸업식 때문에 못 온다는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때 해외여행도 많이 계획하실 수 있는데 합격을 예측하셔가지고 해외여행 같은 것들을 미리 좀 빼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예비 소집에 오시게 되면 일단 1차 진단고사를 치고요. 그 다음에 교복이나 그 다음에 체육복 치수 측정이 있으니까 꼭 오셔야지 됩니다. 다음은 교내 입학 설명회 일정입니다. 지금 온라인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는 금요일 이 첫 번째 설명회가 되고요. 유튜브 공식 채널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3차 설명회는 본교에서 진행이 되고요. 9월 13일 토요일 날 2시,
그리고 11월 22일 날 최종 설명회 2시에서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회 신청이 참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9월 1일 날 9시, 그리고 12월 1일 날 9시,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9시부터 실시를 하는데, 이때 이제 학생들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청을 해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뭐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참여 인원을 많이 늘리고 싶긴 한데, 저희 체육관도 한계 수용 인원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들이 오시면 좀 설명이 어려워서 많이 받지 못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작년 같은 기준으로 한 1분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요, 마감이.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이 신청을 해 주신 다음에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현장에서도 접수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현장에서 또 따로 접수는 받고 있는데, 이때는 먼저 접수하신 분들 입장을 도와드리고, 요 시간이 되면 시작과 동시에 이제 남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2차 설명의 시기가 조금 늦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일정을 좀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쯤 조금 더 당길 수 있으면 8월 말이나 8월 중순쯤으로 당길 수도 있으니까 그 당기게 되면 꼭 이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학교 홈페이지 한번 8월 초쯤에 나 한번 꼭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에 관련돼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양식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각 800자, 200자, 500자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 작성 및 유의사항이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을 보시면 자, 표절 또는 대리 작성, 허위 작성 시에는 당연히 입학 취소가 되고 불이익 점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기존에도 영어 또는 각종 인증 시험의 점수, 석차 등을 기록을 하면 0점 처리되었었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교내외 각종 대회 참여 사실. 그러니까 대회를 나가서 어떤 점수를 받았다 또는 몇 등을 했다 뿐만이 아니라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항목 배점의 10점 이상을 감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점, 10% 이상, 아니 10점이 아니라 10% 감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점수이기 때문에 대회에 참여했다는 내용은 애초에 쓰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대학 명이라든지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을 기재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10% 감점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한마디로 이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도 이 생기부에 준하는 정도, 생기부에 적으면 안 되는 내용도 안 되는 내용은 자기소개서에서도 적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부에서도 뭐 수상 기록이라든지 대회 참여 사실 내용들은 적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입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항목이 가장 길게 써주는 내용인데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 동기는 조금 비교적 간단하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후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계획. 계획도 마찬가지로 앞에 여러 가지 설명드렸던 저희 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계획, 그 다음에 심화 수업 같은 것들을 보시고 앞으로 자기가 진로나 또는 추가적인 학습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학교 재학 생활 중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활동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느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학생부를 쭉 펼쳐 놓으시고 학생부에 기록된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들을 위주로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부를 보면 저희가 3학년 때 교과 세특 내용은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학년 교과 세특에 있는 내용도 써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3학년 교과 세특은 저희한테 제출될 때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작성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자가 생각하는 정주행 정신이고요. 정주행 정신이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몇 가지 예시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제가 강조했던 도전 정신, 창의 정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좀 작성해 주시면 좋고 또 참고하기 위한 다양한 도서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책들을 좀 참고하셔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목입니다.
지원자가 중학교 재학생활 중 핵심 인성 요소에 해당하는 경험을 쓰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면접을 볼 때도 인성 면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직접 활동한 내용, 자기가 본인이 직접 활동한 봉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협동학습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탐구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이 많이 없었던 학교라면 규칙을 준수했던 경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단계 면접평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면접평가는 총 3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주도 영역,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업 역량 부분, 마지막으로 인성 역량 부분입니다. 자기주도 잠재 역량 부분에서는 저희가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두고 있고요. 지지난해는 한 문제를 썼는데 지난해 두 문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두 문항이 나갈 예정이고요. 두 문항이다 보니까 조금 더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좀 판단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역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중학교 때 배웠던 교과를 바탕으로 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좀 해결해 보시고 또 중학교 때 풀었던 다양한 문제들을 말로써 설명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면접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요 세 번째 문항은 학업 역량, 자기주도 학업 역량을 보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별적으로 모든 그 학생부를 보고 저희가 이 학생부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좀 학생들은 좀 이런 부분을 심화 학습을 했네 그러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세 번째 문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기부랑 자기소개서를 두고 예상되는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좀 뽑아서 답변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항 마찬가지 개별 문항입니다.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인성 및 공동체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문제를 풀고 있고요. 총 4 문항을 각각 4분 동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에서 들어가서 첫 번째 문항을 대답하고 나오면 그 다음 방으로 이동해서 두 번째 문항 대답,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항 대답, 네 번째 문항 대답을 해서 총 한 16분 정도 면접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되고요. 이 개별 문항은 미리 준비실에 들어가서 보는 시간을 30분 정도의 시간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30분 동안은 연필이나 필기 도구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문제집을 이렇게 보고 그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건지 구상을 하는 시간이 30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문제집은 그대로 들고 면접실로 이동하니까요. 문제를 딱히 기억할 필요는 없고 답변을 잘 구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시간은 오전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고 오후 시간은 12시 30분입니다. 요 굉장히 이른 시간에 좀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워낙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또 냉정하게 2대1의 경쟁률을 딱 끊어서 2단계 면접을 보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은 학생들을 보기 위해서 좀 아침 이른 시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전에 시작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제 울산에서 지원한 학생들을 많이 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이렇게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고 있고 타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 12시 30분에 들어오는데 마지막이 끝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시에 끝나긴 했는데 조금 오후 2부 반 같은 경우에는 한 7시에 끝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시간에 어떤 날짜에 보는지는 이 12월 12일 날 2단계 면접 대상자 발표 때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대초원고등학교에 대한 설명과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를 모두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현대초원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뿐만이 아니라 입학 설명회를 못 가서 설명을 못 들었다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친절하게 전화 상담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052-203-7761번부터 3번까지 전화 주시면 이렇게 답변을 잘 해드리고 있고 혹여나 너무 좀 간단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 드시는 부분은 홈페이지에 입학 안내 들어가시면 입학 상담이라고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비밀글로 조금 작성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현대초원고등학교에 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교사가 있는 곳, 그리고 최고의 동료가 있는 곳입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학생 수에 비해서 많이 많기도 하고요. 또 그 선생님들이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수능에 대한 부분을 지도하시는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역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든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시를 준비를 하든지 간에 최고의 지도 역량을 가진 쌤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수업을 듣는데, 이런 수업은 안 들어도 되겠는데? 나 혼자 수업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정도로 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수업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동료가 있는 곳이죠. 아무래도 전국 단위 자사고고, 학업 역량과 학업 의지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공부할 때보다 같이 공부할 때, 시너지가 훨씬 더 많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뭐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 중학교도 있지만 다양한 진로 희망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학업적인 부분에서 내가 뭐 모둠 활동을 한다든지 뭐 내가 독서 책 읽기를 하고 싶은데 같이 책을 읽고 토론을 할 친구가 많이 없다든가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모든 친구들이 뭐 학업에 이제 진심인 친구들이라서 모둠 활동을 하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조금 공부를 하다가 공부 방법을 잘 모른다던가 지칠 때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공부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최고의 시너지를 내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2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부터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열고 그 선택 과목을 수업을 하면서 노하우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 역량을 가진 선생님들이 다양한 교과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 2022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수업을 해줄 수가 있어서 최고의 학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진학 상담인데요. 저희가 전국 단위 자사고, 원조 자사고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자사고 중에 한 곳이죠. 게다가 이런 긴 시간 자사고를 유지하면서도 진학 결과나 이런 것들도 최고로 내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친구들을 또 우수한 대학,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담 프로그램도 따로 갖추고 있고요. 또 어느 학생들이 어느 정도 대학을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한다라는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받는 컨설팅보다 훨씬 더 질 높은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또 진학이나 진로에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또 차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왔을 때뭐 수업이라든지 교과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학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설명회가 학교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 뭐 지역 설명회 또 교내 설명회도 준비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입학부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입학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